오토캐드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환경이 나오는데요. 화면 상단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 왼편에 H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에 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또 하나 컨트롤 N, 새창뜨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하나 뜹니다. 이 중에 잘 읽어보면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이 acad.dwt가 있고 acad.iso.dwt가 있습니다. DWT라는 건 드로잉 템플릿의 약자입니다. 즉 예제 파일이란 뜻이에요. 이 DWT가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확장자를 감춰놓은 거거든요. 확장자 감춰놔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CAD나 ACAD ISO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안 되고요. 얘를 쓰셔야 됩니다. ACAD ISO.dwt를 쓰셔야 돼요. ACAD 안 되고 ACAD ISO요. 보시면 ACAD라는 파일이 있고 ACAD ISO가 있죠. ACAD는 쓰시면 안 돼요. ACAD ISO를 쓰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우리가 거리의 단위가 몇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밀리미터,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인치, 피트. 그죠? 그런데 설계에 필요한 단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인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치, 피트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acad.dwt가 인치 단위입니다. 그리고 acad iso.dwt가 미리 단위입니다. KS는요, 한국공업규격에서는요,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씁니다. 센티미터도 아니고요, 미터도 아닙니다.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씁니다. 그러면 밀리미터 도면을 끄집어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acad iso.dwt라는 파일이 바로 밀리미터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할 때 처음에 뉴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오픈할 때 acad iso를 써야 되는 이유, 이건 바로 밀리미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하나는 인치 도면이고 하나는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한국은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ISO라고 붙어있는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ISO. 자, 그러면 ISO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죠. 자, KS 들어보셨나요? 한국공업규격을 K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인 규격을 KS라고 해요. 그러면 JIS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얘는 일본이에요. 일본 공업 규격입니다. 그러면 DIN이라는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얘는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도이치. 자, 안시라는 공업 규격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ISO라는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표준 기구입니다. ISO를 국제공업 표준 기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ISO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ISO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죠? 미항공 우주국이죠. 그죠? 우주선을 쏴서 우주를 이제 관찰하는 곳이죠. 근데 예전에 좀 오래전에 우주선을 쐈는데 우주선이 올라가다 중간에 폭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주선이 뭐 1, 2분 하면 터졌네? 다시 만들지? 그런데 우주선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터졌는지를 조사하고 분석을 했더니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인치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었고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업 규격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선이 올라가다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규격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안시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ISO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ISO를 기준으로 우주선을 설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ISO가 왜 나왔을까요? ISO가 왜 탄생했을까요? 그 배경이 참 재밌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이게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00년 초반에 발명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가능성이 보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발명품으로 인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요. 비행기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발명이 됐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비행기에 대한 가능성을 봤고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죠.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다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ISO를 만들면서 우리 부품은 좀 통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SO를 탄생시킨 배경에는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ACAD, ISO, 오토캐드, ISO 파일, 밀리미터 파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CAD ISO.dwt 파일을 선택하시고 오픈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CAD 파일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 오토캐드를 보시면 이렇게 얘를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요걸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 건 다 바닥에다 붙여놓고 쓰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이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커맨드 라인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얘를 띄워서 화면 상단으로 올린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커맨드 라인은 그냥 그러니까 화면 바닥에 붙여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다 놓는 것도 안 좋고요.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경계에 가면은 커맨드 라인의 높이를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은 한 4줄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3줄에서 4줄이 가장 적당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상단,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얘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오토캐드는 커맨드 메뉴와 리본 메뉴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예요. 물론 풀다운 메뉴도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 감춰놨어요. 쓰지 말라고 다 감춰놨어요. 물론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메뉴도 있습니다. 툴 메뉴라고 하죠. 툴 메뉴도 있고요. 풀다운 메뉴도 있고요. 리본 메뉴도 있고 커맨드 메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캐드 2009 버전에서 환경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얘를 쓰란 얘기죠. 리본이 명령어가 굉장히 편리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저도 리본 많이 써요. 그래서 중간에 명령어도 알려드리겠지만 리본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커맨드 라인, 명령 줄이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커맨드 라인을 닫을 겁니다. 정말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es. 커맨드 라인 닫힌 거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커맨드 라인.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는 명령어가 두 개예요. 리본과 리본 클로즈 두 개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직접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리본 RIBBON 클로즈 CLOSE 엔터. 리본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리본 RIBBON 그리고 엔터. 그럼 리본 다시 나타나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있어요. 위에 리본 메뉴 쭉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아이콘. 얘를 누르시면 한번 누를 때마다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멈 패널 버튼, 그 다음에 사이클 스루 올. 네, 사이클 스루 올로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는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계자와 컴퓨터가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를 하듯이 작업이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아까 보셨듯이 바로 이곳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리본 메뉴를 눌러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이 커맨드 라인을 쓰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리본 메뉴를 쓰면 처음에 쉽습니다. 커맨드 라인은 처음엔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커맨드는 그대로 갑니다. 리본만 바뀌게 돼요. 지금은 리본 메뉴지만 몇 년 뒤에 얘가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커맨드는 안 바뀌어요. 이 커맨드는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명령어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썼던 방식입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커맨드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50이 됐던 70이 됐던 캐드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명령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라인, 서클, 트림 이렇게 쓸 겁니다. 명령어를 보시면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이 있죠. 맞나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전체 명령입니다. 영어로 풀 커맨드. 그리고 대문자는 단축 명령입니다. 라인이라는 명령을 쓰기 위해서 커맨드에다가 LINE 그리고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L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시작되어져요. 이해되시나요?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트림, TRIM, 엔터. 그럼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돼요. 그러나 TR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명령어 실행됩니다. 즉 단축 명령어라고 해요. 원래 명령어가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한 단축 명령어도 존재합니다. 그걸 뭘로 구별하냐면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합니다.
라인의 단축 명령은 L입니다. 서클의 단축 명령은 C예요. 트림의 단축 키는 TR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명령어를 제가 쭉 써드릴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여러분들도 쓰시고 단축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하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리본 클로즈가 있잖아요. 그죠? 한 칸 띄워졌나요? 원래라면 문장을 쓸 때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라고 써야 되죠. 근데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도 되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됩니다. 라인 쓰시고 엔터 쓰셔도 되고 라인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스페이스바는 언제 작동하냐면 글자를 쓸 때요.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스페이스바를 쓰면 한 칸 띄우기가 돼요. 그렇지 않고 명령어에서는 전부 다 엔터와 스페이스바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빨라요.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스페이스바를 대신 누르면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면적이 엔터보다 스페이스바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대충 눌러도 대부분 다 스페이스바에 가서 걸려요. 작업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리본 메뉴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는 라인 여기 있어요. 커맨드로 라인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스페이시파이는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얘는 이제 안 읽어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로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 아무데나 클릭. 또 캐드가 또 물어보죠.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는 다음 점이죠. 오와 또는 언두, 취소하기. 일단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일단 무시하고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더 이상 안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잠깐 라인 명령어 멈추고 줌 명령어하고 펜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줌, ZOM, 줌, 화면, 그리고 화면 축소 확대, 펜, 화면 이동 명령어입니다. 줌과 펜이 있어요. 우리 이 줌과 펜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또 라인 명령을 쓸 수 있어요. 자, 줌, 엔터. 그러면 줌에 대한 명령어가 쭉 나와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이 명령어들입니다. 이게 다 명령어들이에요. 그런데 줌에 관련된 건 이것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화면의 빈 공간,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곳 클릭. 그러면 확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대해 보시죠. 줌, 그 다음에 올, 전체 보기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 버튼을 마우스로 가서 올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 봅니다. 줌, 내가 보고 싶은 데를 확대하는 거 클릭, 줌, 여기다가 그냥 올 보시면 파란색 대문자 보이시죠? 파란색 대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A, C, D, E, P 다 파란색 대문자들이죠? 네, 여기다 쓰시면 돼요. all.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 보기가 들어갑니다. 펜입니다. 펜 엔터.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줌과 펜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우스 휠 있죠?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것, 이게 줌인. 화면을 축소해서 보는 것, 이게 줌아웃. 줌인, 줌아웃입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휠을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해요. 드래그라고 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해서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줌인, 화면 이동, 줌아웃. 줌인, 화면 이동, 줌아웃. 줌, 펜, 줌, 펜. 제일 많이 쓰는 게 줌과 펜입니다. 자, 하나 또 있어요. 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줌 익스텐트라고 해요. 화면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휠을 두 번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이 뭐예요? 연달아 두 번 누르는 걸 말하죠? 네, 휠을 연달아 두 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eras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erase, 삭제 혹은 지우개란 뜻이죠. erase, 지우개란 뜻입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erase는 여기 있어요. 원래는 명령어를 쓰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요. erase, 그러면 CAD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지우고자 할 것들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고자 할 것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명령어 쓰지 말고 먼저 선택하세요. 명령어를 쓰지 말고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 델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 다시 라인으로 넘어가죠. 라인. 시작점을 물어보네요. 자,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명령어 중간에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명령어 안 끝났지만 드래그 가능하죠? 명령 안 끝났지만 줌인, 줌아웃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면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로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닫기죠. 즉 도형 닫기. 이 도형을 닫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명령어도 닫힙니다. 명령어도 종료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라인을 할 건데 명령어를 안 쓸 거예요. 명령어를 안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명령어를 쓰지 말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라인이 다시 실행됩니다. 자, 제가 중간에 여기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다시 라인을 시작할 겁니다. 라인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를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이요. 자,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할 거예요. 자, 1번 일로 와서 닫습니다. 2번
이렇게 닫습니다. 어떻게 닫힐까요? (2번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 가요. 오토캐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토캐드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클로즈. 맞습니까? 2번으로 간 거 맞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선을 그리다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언두 취소하다.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그렸는데 컨트롤 Z요. 그럼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취소 기능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쓸 때 이렇게 포인트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포인트, 즉 다시 말하면 점이란 뜻이죠.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근데 제가 서클이라는 명령을 썼어요. 그랬더니 센터 포인트 포 서클 1에 중심 점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도 포인트가 나와요. 이 포인트가 단순히 점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의역하면 좌표란 뜻입니다. 위치란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라인 명령을 실행했을 때 첫 번째 위치 점 혹은 첫 번째 위치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캐드는요, 3가지 좌표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좌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상대 좌표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상대 극좌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프를. 그래서 좌표를 쓸 때 X, 쉼표, Y 이렇게 씁니다. 상대 좌표는요, 골뱅이 X 거리, 쉼표, Y 거리 이렇게 씁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골뱅이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씁니다. 입력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 즉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3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 좌표 입력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 좌표 입력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상대 극좌표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상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뭘 붙이냐면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골뱅이가 붙으면 상대입니다. 절대가 아니고 상대란 뜻이 돼요. 자, 먼저 절대 좌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캐드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이거를 X축, 세로로 움직이는 걸 Y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캐드에는 다 돼 있어요. 자, X와 Y가 만나는 점, 바로 여기 이 점을 원점이라고 불렀고,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쓰냐면 X, 쉼표, Y 이렇게 썼죠. 이해되시나요? X, 쉼표, Y 이렇게 썼고, 원점의 경우는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이에요. 그러면 X 먼저, 그 다음 Y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3이 되겠죠. 자,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 점은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 4이고 Y가 마이너스 2죠. 이 점은 어떨까요?
x가 플러스 2고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디죠?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x가 3이고 y가 0입니다. 그럼 이 점은요? x가 0이고 y가 4. 맞습니다.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자, 이 점은 0,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게 바로 이 좌표의 개념을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오토캐드는요. 원래 그 원류가 어디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좀 생소하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도형의 방정식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때는 미분, 적분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요즘 미적분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되긴 했는데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 어딘가에 좌표가 존재한단 말이죠. 우린 몰라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시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모는 종이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또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0,0을 지칭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0,0에서부터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라인. 여기다가 점을 물어보죠. 숫자를 쓰시면 돼요. x0, 쉼표 y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위치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100, y가 0. x가 100, y가 100. x가 0, y가 100. 그 다음 0,0. 맞습니까?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가길 원해요. 그러면 4에서 1을 빼면 되죠. 그러면 3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맞나요? 근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거예요. 1에서 4를 빼야 됩니다. 3이 아니고, 네, 맞아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 선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선이 진행하면 플러스 값이 들어가요. 왼쪽으로 진행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3에서 1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간다고 치죠. 그러면 1에서 3을 빼야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른쪽 위로 간다면 x가 플러스고 y가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왼쪽 위로 가면요, x는 마이너스가 되고 y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길이는 맞아요. 자, 도면을 한번 볼까요? 자, 도면이죠. 좌표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선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x1에서 x2에서 x1을 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길이값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요. 그럼 플러스 71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71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기 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플러스 72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선을 아래로 내려 그릴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7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그릴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면 x가 5에서 1을 빼야죠. 4입니다. 근데 y는 어떤가요? 2에서 2를 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수평으로 선을 그리면 y가 0이 돼 버립니다. 보시죠.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자, 5에서 1을 뺐습니다. 4죠. 그런데 x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4고, 자, x는 어떻게 돼요? 2죠. 2에서 2를 빼야죠. 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그리면 x가 0이 되는 거고, 수직으로 그리면 y가 0이 돼 버립니다. 다시. 수평으로 그리면 y가 0이 되고, 수직으로 그리면 x가 0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라인. 시작점은 내 마음대로 클릭합니다. 수평선이죠. 선의 길이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을 그대로 쓰면 돼요. 골뱅이 100, 쉼표. 수평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y가 0이 돼요. 0 엔터. 다시 볼까요? 이번에 수직으로 갑니다. 수직으로 가니까 x가 0이고 y가 100이 됩니다. 골뱅이 0, 100.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수평이니까.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수직이니까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